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12월 27일 원익홀딩스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원익홀딩스 이 차트를 좀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캔들 하나하나 좀 보게 되면은 위아래 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장중에는 또 급등이 나왔다가 눌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장중에 좀 굉장히 좀 지저분한 흐름이 나왔던 차트였거든요. 근데 이래서 이 장중에는 여기서 이제 추세 꺾이는 거 아니야? 또 크게 한번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계속해서 들다가도 막상 보면 주가는 또 사실상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고점은 또 갱신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불안한데 그래도 오르니까 좀 참아보자. 지금 던지면 또 올라갈 것 같아. 약간 이런 불안이랑 그리고 이런 기대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 사이에서 좀 버틴 분들도 계실 거고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가신 분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원익홀딩스의 이 불편한 움직임이 과연 끝으로 가는 신호인지 아니면 다음 흐름을 좀 준비하는 과정인지 이걸 뭐 차트나 뭐 수급 이런 걸로 좀 먼저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재료가 이 타이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차분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앞부분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원익홀딩스 지금 현재 차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캔들은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캔들이 지저분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또 빠진 물량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에서 지저분해지느냐,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저분하게 나오는 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크게 한번 올라온 이후 구간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사실 이 원익홀딩스가 2만 원대 구간에서 사실 3만 원대 구간으로 이제 올라올 때 요때를 보시게 되면은 차트 어때요? 캔들은 비교적 생각보다 그냥 무난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왔었고 사실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과하진 않았어요. 시장 관심도가 지금보다는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이 바로 이 세력들이 물량을 만들기 가장 편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이런 상승분 같은 경우는 개인이 몰려가지고 만든 급등이 아니라 좀 차분하게 방향을 잡아가는 상승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지금 현재의 추세를 만든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3만 원대 중반을 넘어오면서 이렇게 좀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처럼 윗꼬리가 조금 생기는 자리가 생겼고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 전과 비교했을 땐 좀 높아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물량 교체 구간이다. 세력들이 좋아하는 물량 교체 구간이다. 요럴 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든 물량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정리를 시작한 거고 이제 새롭게 진입하는 이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겠구나. 요런 걸 좀 보고서 이제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아래 꼬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장중 변동성이 생겼던 구간이다.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겹쳐지면서 차트가 지저분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외국인이 판다?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흐름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변동성 커지니까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근데 주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았는데도 주가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는 답이 간단해요. 받아주는 수급이 있었다. 그 수급이 이제 매수세를 키우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3만 원대에서는 위에서 물량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래에서 가격을 지켜주려는 힘이 계속해서 확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왔다라는 걸 해석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 전량 정리하는
이거는 가지고 있는 세력이 가지고 있는 물량의 전량이 정리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요. 가격을 눌러서 교체하는 구조였다라는 거거든요. 이 신호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가는 뭐 한 번에 무너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다시 시도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제 놓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점, 그런 힘 때문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건 지금 구간인 건데 현재 구간은 사실 고점 부근에서 밀려도 이전 저점이 좀 빠르게 지켜졌던 자리고 그리고 장중에 좀 흔들려도 종가 기준으로는 올라가는 이런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위를 시도하는 흐름이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전 고점 부근에서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전 자리 고점 부근에서 또 떨어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위를 계속해서 향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이 수급 흐름까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다. 여기서 털렸다 그러면 조금 아깝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흐름이라든지 기관 흐름 같이 좀 보시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3만 원대 구간 진행하면서 사실 물량 교체가 좀 활발하게 빈번하게 좀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명확하게 방향성이 보이지가 않죠. 얘네가 파는 건지 사는 건지 맨날 데일리로 얘네 매매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물량 교체 흐름이었다. 요걸 볼 수가 있는 자리였던 거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좀 팔아제끼는데 얘네 이제 던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얘네가 실질적으로 매도만 한 게 아닙니다. 매수 매도가 양방향으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매도세가 강했다 이런 거지 사실 얘네가 전량이 전부 다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 던지는 구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받아주는 주체의 매수세가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 상승 탄력이 커질 수 있었다. 요걸 해석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완전한 이탈이 나온 게 아니죠. 재진입이 섞인 흐름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간 물량이 전부 끝난 게 아니라 일부는 낮은 자리에서 포지션을 재구성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차트가 조금 불편하지만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진입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차트는 위아래 꼴이 변동성 이렇게 크게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위에서 여전히 정리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아래에서는 다시 들어오는 물량이 받쳐주면서 이제 위아래 꼬리가 더 자주 달리는 구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거 반복해서 약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차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이걸 보고 불안해하는 거는 사실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 실질적으로 얘네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얘네가 올라갈 건지 말 건지 이런 흐름을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했다. 지난 한 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중요한 건 지난 고점 부근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조정이 나왔던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이런 걸 좀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하락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을 건드리는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세가 꺾일 때는 이건 단순 조정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하락이 나올 때는 시도 자체가 줄어들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반등 같은 경우도 좀 짧아질 거고 매도가 좀 일방적으로 나오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원익홀딩스는 아예 반대죠. 계속해서 이 물량을 받아주는 주체의 매수세가 키워지면서 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건 수급표를 봐도 확실하게 보여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수급 흐름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와 수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시장에는 뭐가 붙냐면 이 스토리라는 게 붙거든요. 얘네가 이러는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거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자리가 왔다라는 건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이 계열사인 원익 로보틱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는 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이 메타랑 협력 가능성이 지금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재료 같은 경우는 이 차트를 만든 시작점으로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이 메타랑 같이 협업한다는 내용이 나온 지가 한참 됐잖아요.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 자체가 이제 차트를 만든 시작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미 차트랑 수급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흐름을 설명해주는 재료로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나오자마자 차트가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면서 다시 위로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거,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또 하나가 더 붙었죠. 이제 이 삼성전자. 무인 공장 도입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게 이제 원익홀딩스에 영향을 줬는데, 영향을 준 이유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뉴스가 아니에요. 반도체 산업 구조에 대한 변화로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인 공장이 확대가 될수록 뭐 자동화라든지 로봇, 공정 장비,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같이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 원익그룹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죠. 얘네 계열사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인 원익홀딩스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3만원대에서 외국인 물량 교체 있었고, 그리고 가격 지키는 이 재진입 흐름 나왔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붙으면서 수급이 다시 정렬되고 있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변동성 같은 경우는 뭐 과열이다, 붕괴다, 요런 게 아니라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이해가 되셨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원익홀딩스는 얼마까지 갈까 요거 맞추는 구간은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내 수익을 얼마나 챙겨갈까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 욕심내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인 거고 무작정 그렇다고 해가지고 버티는 것도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권해드리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신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익을 지킬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수익을 지킨 다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자리들, 그리고 이 흐름이 만약에 틀렸다, 내가 만약에 기준을 잡아놨는데 만약에 이 기준이 좀 틀렸을 때 내가 어떻게 2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기준점을 좀 지금 잡아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 주식을 하실 때 그냥 기준 없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수익을 낼 수 있어. 내가 목표가는 얼마고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시는 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목표가가 뭐 42,000원이었어. 전에 이 고점 금요일 날 나온 거 보면서 42,000원이었는데 42,000원 터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랬을 때 내가 어떤 타점으로 수익을 뭐 내가 좀 지켜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수익을 지켜낸 다음에 다음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 구간에서 내가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게 좋을지 차트 봤을 때 기술적으로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건 당연한 상황이잖아요.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내가 수익을 뭐 확정 짓지 않고 그냥 들고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계좌에 내가 돈이 꽂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익 확정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내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지켜낼 수 있는지 이런 계산이 조금 있으셔야 되는데 원익홀딩스 주주님들 대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많이들 파셨어요. 뭐 크리스마스 때 돈 쓰시려고 파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차트 흐름에서 좀 지저분하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 때문에 파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털리지 않으려면 정확한 목표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기준을 좀 잡아놔야 되는데 그 기준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와요? 그 기준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차트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수급 흐름, 그리고 이 재료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이 전반적인 흐름에서 다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이 지저분한 캔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 붕괴 신호가 아니라 물량 교체 이후에 재진입이 섞인 구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신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3만원대에서 한 차례 이제 구조를 만들어냈고, 지금은 이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료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을 설명해주는 역할인 거지, 단순한 테마로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것도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겁먹고 던질 자리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갈 자리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개개인만의 전략이 필요한 건데 내가
제가 솔직히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자리를 잡아드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어디 맞고 떨어질지 지금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원익홀딩스가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지금 타이밍 싸움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대 물량 교체 이후에 어디서 수익을 지킬지, 그리고 흔들릴 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흐름 깨질 경우 정리해야 될 가격들, 이런 실전 대응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미리 알고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실시간으로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흐름이 뭐 반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차트 흐름 자체가 뭐 장중 흐름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상에서 설명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늦지 않게 수익 지키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만약에 빠진다 했을 때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만약에 재진입 구간이 아니라 완전히 만약에 무너졌을 때, 추세가 꺾였을 때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내가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겨갈 수 있는지, 이거 실시간 실전 타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 010-7593-3753으로 원익이라고 문자 하나씩 남겨주세요. 제가 타점 기준 정리해서 이 타점 부분에 대한 내용들 따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긴 해요. 제가 그걸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고, 하지만 지금 자리가 이렇게 흔들릴 필요까지는 없었던 자리라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뭐 다시 재진입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제가 이 전반적인 흐름, 큰 흐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명확하게 영상에서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실시간 장중에 나오는 흐름으로 타점이 나온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 010-7593-3753으로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혼자 고민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뭐 답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과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사실 기존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그동안 못 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나왔었던 거고, 주가 흔들림에 약간 공포를 느끼셨던 분들도 많으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뭐 공유되는 자료들, 뭐 대응 기준들, 요런 거 조금 참고하셔도 좋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원익홀딩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